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 공학 강의하는 이윤승이라고 합니다. 자, 2024년 차량직 전차직 군무원 대비 이제 인강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는 부분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강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특강하는 교재는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생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교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뭐 포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뭐 자동차 정비 혹은 자동차 공학 교재 혹은 뭐 차량직 군무원 뭐 이렇게 전차직 군무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판매 지수, 업체마다 판매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이제 판매 지수가 좀 가장 높은 상위에 있으니까 검색하기는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교재를 소개해 놓는 업체마다 교재 소개해 놓는 부분에서 링크를 다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교재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걸로 가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교재를 쓰시면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가진 목적 자체는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쿼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인강 쿼리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단원의 개요라고 해서요. 이번 시간 배우시게 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차거든요. 교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교재에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목차가 있고 그 목차에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실 일은 뭐냐? 이 입문 특강을 보시고 나서 5개 장에 대해서 쓰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스스로가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목차를 놓고 이제 하나씩 펼쳐가면서 이번 시간 수업은 이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라는 전반적인 개념을 알려드릴 때 이제 우리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요. 이미지화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누굴 만나는데 간단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친한 친구인데 같이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는 애인데 걔 친구 그 소개받은 여자의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뭐 외우는 걸 잘 못하고 특히 사람 이름을 못 외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 30년 훨씬 더 넘었죠. 훨씬 더 지났는데도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안경미였어요. 근데 제가 소개받을 때 어떻게 소개받았느냐? 얘 안경 쓰고 되게 이쁜 친구야. 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안경미. 그렇게 외우라고 기억을 저한테 그렇게 많이 외운다고 알려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응용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착안을 한 게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 놀이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시장에 가면이라고 하는 놀이를 많이 했을 텐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기억나실 거예요. 시장에 가면이란 그런 놀이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서 한 턴씩 돌아가면서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시장에 가면 뭐도 있다? 감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막연하게 감자가 있다? 감자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고등어도 있다? 감자, 고등어. 그 다음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 물건 파는 아주머니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꾸 한 3, 4개 정도는 단순하게 외울 수 있지만 5개, 6개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단어로만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기억하기 좀 쉽지도 않고 막 엉키게 돼요, 내용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두는 거예요. 감자 여기 있어. 이미지화 했어요. 그리고 고등어는 여기 두는 거야. 그리고 아주머니 여기 두는 거지. 그러면 그 이미지화한 형상에서 이미지의 위치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서도,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내용 얘기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한 것이 뭐다? 마인드 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마인드 맵을 보시면, 큰 타이틀을 놓고요.
큰 타이틀을 놓고 하나씩 가지를 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보면서 이번 시간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교재 내용과 더불어서 좀 이해를 더 좀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플래시라든지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훨씬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해시켜드리는 수업.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 시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어렵지 않게 가지기 위해서 내용이 끝나고 나면 마인드맵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실제 이제 우리 시험장 갔을 때 맞는 선지, 틀린 선지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OX 내용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한 번 더 맞다, 틀리다로 복습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단원 맨 마지막에 사지선다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 지나가다 보면은 거의 4번, 5번 복습하게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용이 몸에 습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해인 거죠. 이해를 하고 나서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만들 때 제가 마인드맵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마인드맵을 혼자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타이틀에서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그 뒤에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추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학습이 다 끝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실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복원 문제를 거의 다, 빼곡하게, 몇 문제 말고 다 실어놨습니다. 크게 이제 복원하기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 이렇게 빠진 해는 있지만, 웬만한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을 싹 다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장에 실제 시험을 응시하러 갑니다. 응시하러 가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트렌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 바로 반영을 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트렌드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표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차량직, 전차직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합격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필기 합격 점수가요. 그래서 우리 100점 만점에서 보시면은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차량직 같은 경우는 최고 높았을 때가 2019년 2차 시험인데 이때도 80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전부 다 50, 60점대 아래쪽, 심할 때는 41.33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복습해드리고 제 컬이 따라오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 점수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다만 함정이 있잖아요. 세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학은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데 국어는 제가 챙겨드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만약에 꽈락만 나지 않게끔 40점만 넘으시면은 나머지는 정비, 공학으로도 충분히 커버해서 합격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국어 공부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정비, 공학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 받으시면은 국어의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커버는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서 내용을 쭉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느끼실 거예요.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은데, 네, 라는 부분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뒤에 문제집이 따로 나올 겁니다. 그 문제집은 기본서에 있던 그 단원별로 해서 문제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개념을 더 익히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까지 풀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필기 합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메일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게 되면은 그 메일 제가 받아서 면접도 보실 때 어떻게 응시하시면 될지, 최종 합격까지 챙겨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